안녕하세요. 러닝 비하인드 잘쌤입니다. 오늘은 달리기를 하는 데 있어서 속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사실 부상 관련해서는 항상 무리하지 않게 오버페이스 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더 빠르게 달리고자 하는 거잖아요. 기록 단축만큼이나 동기부여가 되거나 해냈을 때 성취감이 있는 게 또 잘 없기도 하고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부상 걱정에서 조금 벗어나서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간단하게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보폭은 영어로 스텝 또는 스트라이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한국말로는 둘 다 보폭을 의미하는데 사실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트라이드는 오른발로 딛고 다시 오른발로 디딜 때까지의 거리를 말하고요. 스텝은 오른발과 왼발 그 사이의 거리를 말합니다. 크게 짝짝이가 아니라면 스텝 랭스를 2배 한 게 스트라이드 랭스가 되는 거죠. 우리는 보통 한 걸음 두 걸음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스텝이라는 의미로 보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권에서는 스트라이드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자, 케이던스의 원래 뜻은 리듬 요런 뜻인데 달리기나 사이클에서는 회전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분 동안 몇 번의 스텝이 있었는지 몇 번의 발디딤이 있었는지가 케이던스가 되는 거거든요. 수동으로 잰다고 하면 뛰면서 15초 동안 발소리가 몇 번 났는지 세서 4를 곱해주면 60초가 되니까요. 그게 나의 케이던스가 됩니다. 스마트워치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시계가 재줄 거고요. 여기 보시면 단위 SPM이 Steps per Minute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턱 뛰는 것보다 탁탁탁탁 이렇게 뛰는 게 케이던스가 더 높은 겁니다. 당연히 더 빠르겠죠. 달리기의 속도는 스트라이드 랭스 곱하기 스트라이드 레이트. 보세요. 스트라이드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간단하게 말하면 보폭 곱하기 케이던스라는 말입니다. 보폭이 커지고 케이던스가 높아지면 달리기는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서 보폭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전에 부상과 관련된 영상들에서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오버스트라이드는 착지 시에 실리는 로딩이 센터 오브 매스, 몸의 무게중심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케이던스를 약간 3에서 5%가량 늘리는 것은 고관절과 무릎의 충격과 부하를 줄이고 수직 진폭과 브레이킹 포스를 줄이고 근골격 스트레스도 줄여줌으로써 오히려 부상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내가 빨라지고 싶다라고 한다면 보폭보다는 케이던스를 높이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메트로놈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전 영상에서 음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과 비슷하죠. 케이던스는 평소 내가 뛰어왔던 그 리듬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을 올리거나 하는 식으로 조절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평소 케이던스를 정확하게 측정한 후에 그거에 한 3에서 5%가량의 템포만 높인 메트로놈을 사용하거나 목표 BPM의 음악을 이용해서 훈련을 해주시면 크게 무리 없이 원하는 케이던스의 리듬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질주 훈련입니다. 조깅 후에 질주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것은 케이던스 뿐만 아니라 자세를 잡아주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내 최고 속도의 90에서 95% 정도로 2-30초 정도를 2-3회 정도 질주를 해주시면 되고요. 바닥에 용암이 흐른다고 생각을 하고 빠르게 발을 옮기는 거에 집중해서 뛰어주시는 겁니다. 암스윙을 파워풀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세 번째는 줄넘기입니다. 케이던스를 올리기 위한 목적이라면 학생 때 했던 것 같은 그런 일반적인 줄넘기보다는 점프를 낮고 빠르게 뛰어줘야 합니다. 그게 포인트거든요. 발로 땅을 툭툭툭 치고 올라오면서 발목과 아킬레스건이 강해질 수밖에 없고 그건 케이던스 향상으로 직결됩니다. 코어가 강화되는 건 덤이고요. 네 번째는 다운힐, 내리막 훈련입니다. 아무래도 무릎이나 정강이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내리막이 심하거나 과도한 훈련은 힘들겠지만요. 몸이 중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앞쪽으로 쏠리면서 케이던스 훈련에는 도움이 됩니다. 적당한 정도의 내리막을 골라서 발에 빠른 턴오버를 신경 쓰면서 속도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70에서 100m 정도의 내리막을 4에서 6회 정도 훈련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렇게 몇 주 뒤에 내리막 달리기에서만큼의 케이던스를 낸다
유지한다. 이런 생각으로 평지에서 질주 훈련을 해주면 몸으로 어느 정도 느낌이 온다고 하거든요. 다섯 번째, 암 스윙을 연습하는 겁니다. 아까 질주 훈련할 때도 파워풀한 암 스윙을 얘기했었는데요. 우리가 달릴 때 팔은 다리와 반대 방향으로 교차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말은 곧 암 스윙을 몇 번 하느냐가 케이던스란 얘기죠. 팔을 빠르게 흔들면 다리도 그거에 맞추고자 빠르게 움직이게 될 거고요. 굉장히 효과적인 암 스윙 훈련 드릴을 알려드리자면,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3, 4kg짜리 덤벨 한 쌍, 그리고 2kg짜리 덤벨 한 쌍, 두 쌍을 준비해 주시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2kg짜리랑 1kg짜리 한 쌍씩. 먼저 더 무거운 덤벨 한 쌍을 양손에 들고요. 자연스러운 달리기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30초가량 질주하듯이 암 스윙을 해주는 겁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코어 힘을 집중해서 몸이 흔들리지 않게 꽉 잡아줘야 한다는 거고요. 몇 개 했는지 세고 30초 정도 쉰 다음에 이번엔 가벼운 덤벨을 들고 또 30초 동안 아까보다 더 많은 개수를 해야 됩니다. 자, 또 30초 쉬고 마지막에는 맨손으로 30초 동안 아주 파워풀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개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1, 2회 정도 꾸준히 해주시면 암스윙의 힘과 속도가 붙게 될 거고요. 케이던스에도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여섯 번째는 사이클 페달링 훈련입니다. 페달링의 리드미컬한 움직임은 러닝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죠. 빠른 페달링 훈련을 통해서 케이던스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내 자전거 타실 때 저항을 좀 줄인 상태에서 리드미컬하면서 가볍고 빠른 페달링을 연습해 보시는 겁니다. 이것도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하거든요. 사실 달리기에도 바쁘기 때문에 이런 보강 운동들을 다 챙겨서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치만 이제 뭐 날씨나 환경 때문에 못 뛰는 날, 혹은 신스프린트 같은 부상 때문에 못 뛰는 경우에 우울해하고만 계시지 마시고 여러 보강 운동들과 더불어서 방금 말씀드린 암스윙, 실내 자전거, 이런 평소에 잘 못하는 추가적인 운동들을 해주심으로써 그럴 때도 주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욕심은 금물입니다. 달리기라는 운동에서는 그 어떤 것도 급격하게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또 억지로 뭔가를 급격하게 변화시키려고 하면 꼭 탈이 나고요. 여유를 가지고 편안하고 느긋하지만 차근차근 꾸준히 빨라지시기 바랍니다. 즐겁고 다치지 않게 달리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러닝 비하인드 잘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